자, 몰수입니다. 몰수는 형벌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48조 나와 있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 그랬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1번 또는 2번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자, 몰수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몰수. 자, 밑에 1번 범죄 행위의 제공 동그라미 제공하려고 한 것까지도 됩니다. 동그라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하였거나 만들어졌거나 그런 말이죠. 동그라미 이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 동그라미 전 이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동그라미 5개 쳤죠. 이 5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되면 몰수가 가능합니다. 자, 잠시 떠보도록 할 것이고 자, 밑에 49조 나와 있죠.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부가 밑줄 그시고 부가형이라는 겁니다. 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형이겠죠. 주형에 부가해서 과한다. 주형은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그렇죠? 일단 끊고 자,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의 도예요. 도. 그러니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무죄죠. 무죄. 무죄 판결을 할 때에도 그쵸?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얼마든지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했기 때문에 뭐다? 유죄나 무죄나 그쵸? 유무죄 판결이 나올 때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자, 특별법에서 몰수 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해서 형법과 달리 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달리 정하죠. 똑같이 정할 바에는 특별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따라서 특별법 형법은 달리 정할 텐데요. 자, 그때는 당연히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한도 안에서 형법은 배제가 되죠. 자, 일단 끊고 자, 그러나 특별법에 몰수 추징 요건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형법에 있는 거죠. 자, 그랬다면 형법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형법에 따라서 의무적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자, 몰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반복의 방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을 몰수라고 합니다. 자, 방금 조문에서 보았듯이 몰수는 일단 부가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봤죠. 형벌의 한 종류죠. 형벌 9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9번째 나오는 형벌의 한 종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한 종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 물건이 내가 받은 물건이 위험성이잖아요. 위험성. 범죄 반복의 위험성 때문에 그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뺏어가는 겁니다. 보안 처분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 처분의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한 종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대물적 보안 처분이다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판례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 별표 쳐보시고 방금 뭐라고 했죠?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부가형 빨간색 동그라미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 88페이지. 자, 성질 나와 있죠? 주형이 있고 부가형이 있다 그랬어요. 보통 주형은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자, 이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내려지게 되면 그에 대한 부가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해요. 두 번째,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가능하면 부가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아니할 수 있어요. 왜요? 부가형이니까. 부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 부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쵸? 자,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죠. 주형에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부가형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형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형에 대해서만 할 수는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게 되면 이것은 부가형적 성질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건.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때 그 부가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죠. 방금 배웠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다 해야 돼. 없다. 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있다고 하면 틀려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쵸? 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까지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 아니하면서 마지막에 선고유예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없다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59조에 따라서 선고유예를 할 때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가 있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조문에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쵸?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때릴 수가 있다. 그쵸? 선고유예도, 여기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 일종이에요. 유죄 판결 일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죄 판결을 내리든 무죄 판결을 내리든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를 때릴 수 있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전부 다 유죄 판결 일종입니다.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형만을 때릴 수가 있다. 추징도 마찬가지죠. 추징도 똑같이 뭐예요? 부가형이에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추징도 가로 열고 부가형이다. 몰수, 추징 전부 다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 몰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맞죠? 자,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 몰수라든지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죠? 방금 했잖아요. 방금 첫 번째 판례에서 했잖아요.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때 부가형에 대해서까지 선고유예할 수 있다고요. 몰수라 할지라도. 그 몰수가 임의적 몰수든 필요적 몰수든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 필요적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상관없다고요.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는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거죠. 자,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지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에서 몰수나 추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형벌은 범죄자 전원에 대해서 각기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몰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형인 몰수에 대해서도 각각 개별적 선고다. 즉 주형에 대해서 개별적 선고가 있다면 부가형인 몰수에 대해서도 개별적 선고다. 그 뜻입니다. 그럼 필기를 해둘까요? 자, 여기 각각 별도로 선고한다고 했을 때 가로 열고 주형입니다. 주형이 그랬다면 부가형인 몰수도 개별적 선고다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자,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해주어야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 사실에서 인증되지 아니한 사실, 이게 뭡니까?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공소 제기를 못하죠. 공소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몰수 추징도 선고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다음 판례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몰수 추징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하는 것인데 공소가 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 이 부분 세모입니다. 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법원이 판단했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불거분리 원칙이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그거 봤습니다. 또 설령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 할지라도 즉 공소사실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세모 칠게요. 자, 그러면 무슨 판결 때린다? 형사법에서 배우잖아요. 면소 판결 때립니다. 자, 면소 판결 때리기 때문에 몰수 추징을 선고할 수가 없다. 몰수 추징은 어디서 한다고요? 실제 판결에서 한단 말입니다. 형식 판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몰수 추징도 안 된다. 자, 지금 봤던 이 법리는 자, 밑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다 이 뜻입니다. 2번 체크. 자, 이 교재 출간된 다음에 바로 올해 출제가 되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실관계냐면 여기까지를 끊을게요. 자,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 하우스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유죄로 인정되었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간만 개설해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를 합니다. 자, 밑줄 가볼게요. 도박 장소 개설 행위가 한 번 있고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땄다는 거죠. 자, 얻은 수익 부분입니다. 즉 죄는 두 가지를 저지른 거죠. 1번, 2번 죄는 두 가지를 저질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를 도박 공간 개설죄로만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즉 동그라미 1번만 기소를 했고 동그라미 2번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법원은 기소한 부분에 한해서만 몰수 추징 성공하면 되는 거죠. 설령 2번이 유죄 심리 판단해보면 유죄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수 추징을 못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별개라고 나오죠. 이 1번과 2번은 별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박 공간을 개설한 자가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별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박 공간을 개설을 한 자가 자, 도박에 참가해서 얻은 수익을 도박 공간 개설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이 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 이 부분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밑에 뭐뭐 추징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한다. 추징한 판단은 정당하다. 그 차액만 부분이 기출되었다는 거죠. 여기를 색깔을 칠할게요. 자, 그 밑에 부분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공소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만 한정된다는 부분. 됐고, 자, 밑에도 똑같죠? 자,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세무칠게요. 자, 그 밑에 면소 세무칠게요. 이 두 가지는 이거나 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형을 볼게요. 자, 일단은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임의적 몰수이죠. 총칙상의 48조에는 임의적 몰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이기 때문에 몰수할지 안 할지는 법관의 자유재량사항이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판례도 임의적 동그라미 법관의 재량이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량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라 항상 법의 근거를 둔 비례성의 원칙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필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적.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각칙이 있죠. 그 다음에 총칙이 있어요. 각칙은 총칙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다. 그에 반해서 총칙은 일반 규정이다. 무슨 말이? 각칙 특별 조항인 각칙을 먼저 적용해보고 각칙이 없을 때 비로소 일반 조항에 와서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각칙을 가보게 되면 명문에 있어요. 명문 조항에 있는데 필요적 몰수 추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뇌물이라든지 아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임 수재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 명문 조항이 명문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명문 규정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명문 조항이 있으니까 필요적 몰수 추징하는 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 없으니까 몰수 추징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보충 조항이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총칙이잖아요. 그렇죠? 이 총칙에 총칙으로 와서 임의적 몰수하고 또는 추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임의적
이것은 명문조항이 없을 때, 명문조항이 없을 때 비로소 총칙으로 와서 이무적 몰수 추정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뇌물 나와 있죠? 뇌물, 뇌물 세모, 아편 세모, 배임 수재 세모 기억 체크하시고 이건 명문조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적 몰수입니다. 그러나 밑에 배임 증제라든지 다른 색깔로 할게요. 배임 증제라든지 그 다음에 위조 유가증권이라든지 이건 조문이 없잖아요. 각 책에 있는 조문 3가지밖에 없어요. 뇌물, 아편, 배임, 수재까지 이 3가지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없다니까요. 배임 증제가 없어요. 명문조항이. 위조 유가증권도 명문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총칙으로 와야 돼요. 총칙으로 와서 이 2가지는 이무적 몰수다. 이렇게까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됐고, 자 밑에 판례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뇌물은 필요적 몰수다. 됐네요. 자 몰수 대상을 가볼게요. 자 법조문에 가보게 되면 48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물건으로 나와 있어요. 물건. 제가 읽어볼까요? 거기 48조 1항을 가보게 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쵸?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물건 나와있잖아요. 물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몰수의 대상은 일단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조문에 물건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물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 권리라든지 이익도 몰수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도 얼마든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조문 다시 한번 48조 한번 가보실까요? 48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압수되어 있어야 할 것. 압수란 말이 있나요? 눈 씻고 봐도? 압수라는 말이 48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시게 되면 원위치 하셨어요? 자,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제한되지 않는다. 왜? 그게 요건이 아니니까. 48조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별표 쳤습니까?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몰수 대상 물건이 그쵸? 압수되어 있느냐 그것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48조 없으니까. 48조 없다고요. 따라서 그 밑에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했다 했을 때 이것은 그 효력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그 압수가 위법이냐 아니냐 그거는 변론을 할지라도 일단은 몰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몰수 요건이 구비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몰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봐두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방금 봤잖아요. 그쵸? 따라서 판결 선고 전 검찰에 의해서 압수된 후에 피해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돌려준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몰수를 하죠. 그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시 봐서 몰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몰수 요건이 갖춰져 있죠. 판단이 되면 그 피고인에게 돌려준 그 환부된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몰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1번에서 무형자산 동그라미. 자, 무형자산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2번 체크. 2번 출제가 많이 된 판례죠. 자,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비트코인 동그라미. 비트코인도 무형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출제가 잘 됩니다. 색깔 칠할게요. 강론 가면 이 비트코인 관련 판례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몰수할 수 있다 하나 배웠죠. 강론 가면 이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합니다.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으로 봤어요. 그래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각각 다 있어요. 사기죄 된다, 횡령죄 안 된다. 묶으시고. 자, 그 외에도 뭐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